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해서 당원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소집 권한이 전국위원회 부의장에게 넘어가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가 붙게 됐는데요. 그런데 또 같은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국민의힘 내 고뇌와 나아갈 방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려운 가운데 당내 좀 소란스러운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최근에 윤상현 의원 또 최재형 의원 등 여러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가 있었을 텐데 직접 기자회견까지 한 이유 뭐라고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이 되고 나서 네. 중진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난 뒤에 예전처럼 당에 건의하는 의견들을 밖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 사안과 관련돼서 각종 의총이나 아니면 중진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지도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 내셨단 말이죠. 예.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파장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결국엔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다루는 방식이 이견이 없다.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 의견이 어찌 보면 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잘못 전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갔던 차에 최재형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 각각 서울, 인천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 전체 의석 중에 거의 3분의 1, 지역구 의석으로 따지면 한 5분의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작은 편입니다. 18분밖에 안 되니까 전체 121개 의석 중에 지역을 걱정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원래 이런 방향이 아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조만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추석 전까지 어쨌든 차기 원내대표 뽑을 때까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병수 상임전국의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절차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도하 언론을 보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련의 절차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문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이 소집에 대한 소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한테 필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지금 자꾸 정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걷어내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일들은 우리는 피해야겠다. 그 외에 충분히 안정적인 대안들이 많은데 왜 꼭 이 길을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차기 원내대표로 전 비대위원장이 벌써 됐네요. 주호영 의원 거론되고 있는데 하나도 반대 안 해야 한다.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적당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서병수 전 의장이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내신 것 같고 지금 최고위원회로 다시 돌아가서 원내대표에게
직무대행을 다시 맡기는 방식이 저희 생각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체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것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이 그 자리에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건 좀 성급해 보입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영화 한산의 대사죠. 이순신 장군 얘기.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전 대표 보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보수라는 정치적 가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의 결정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 예. 법원의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자꾸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국민들께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공정과 상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두 번째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염원하셨던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절대 민주당처럼 내로남불하지 말거라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최근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 속에서도 왜 당원을 바꿔서 그 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사례와 비춰봤을 때 별반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아요. 저희는 네. 아주 다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아주 다른 경우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네. 별반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민들이 보시기에 꼼수로 비춰줄 수 있는 변형에 변형을 가하는 이런 일들은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많은 국민들도 이준석 전 대표를 소위 찍어내기 위해서 이 사달이 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추가 징계 위한 윤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더 역풍맞거나 여론이 나빠질 거라고는 안 보세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지적받아야 될 부분도 있었고 예. 저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식이 과연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라도 시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연 이런 시기가 적절한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것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고 예. 바로 이어서 벌어진 의원총회에서 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괘씸하다. 저것에 대한 징벌을 위한 징벌을 해야겠다라고밖에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 매는 경우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어려운 시기에 만장일치로 추대되셨습니다. 어깨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민의를 잘 받들으셔야 되는데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든든한 선봉적이 되겠다. 네. 사실 성공한 정부가 됐으면 하는 거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입니다. 네. 경기도당 역할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가 인구로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대한민국의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고로 큰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당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봉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뭐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명제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지금 경기도는 민주당에 소속을 두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고요. 네. 경기도의회는 78대 78이라는 경기도 절묘하게 반반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59개 국회의원 의석수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의석만 국민의힘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한쪽은 민주당이, 한쪽은 국민의힘이 이런 팽팽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과 잘 협력을 해서 경기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시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제들을 발굴하고 협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방향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